망막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망막이라는 뒷부분에 혈관이 폐쇄될 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지, 혹은 이거 어떤 분류가 있는지, 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생기는 중풍, 망막혈관 폐쇄증,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사실 망막혈관 폐쇄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일단 망막이 뭔지도 모르겠고, 혈관은 뭐 들어본 것 같은데 폐쇄, 뭐 막혔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중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풍이라 하면 보통 뇌에 생기는 중풍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뇌에도 다양한 혈관이 있어서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저희가 이제 마비가 되거나 한쪽을 못 쓰거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 중풍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원인은 혈전이 되겠어요. 저희가 뇌 혈관 같은 경우에는 꽤나 두껍기 때문에 거기가 막히기는 꽤 어렵지만, 망막혈관이나 다른 혈관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밑에 왼쪽 사진을 보면 이제 오른쪽의 눈에 망막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주황색으로 보이고,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작은 동그라미가 보여요. 이 동그라미는 시신경이라는 신경이 되겠고요. 여기서 뻗어나가는 이 빨간색 선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혈관이 되겠습니다. 눈 속 혈관이 되고요. 중앙에 보시면 조금은 거무튀튀한 색깔에 있는 부분은 황반이라고 해서 저희 눈의 시력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랑 비슷한 사진으로 이 검적고 하얀 요 사진은 이제 혈관의 조영술한 사진입니다. 혈관에다가 특정 조영제를 주입해서 혈관만 볼 수 있게 한 영상 검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이 하얀 선들이 모두 혈관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망막 혈관 폐쇄로 병원에 진료를 오는 환자분들이 10년간 한 70% 정도 늘었습니다. 10년 전에는 한 4만 명 정도 있었고, 10년 후인 지금은 한 7만 명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요. 10년 전에는 아무래도 병원도 그리 많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안과병원에서 검사 기기도 지금처럼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병이 있어도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검사 기기도 좋아졌고, 사람들이 조금 눈이 안 보이면 안과를 찾기 때문에 훨씬 더 진단율도 높아졌지만, 이거랑 더불어서 다른 요인들이 이제 망막혈관 폐쇄를 많이 진단하게 됩니다. 먼저 노령 인구의 증가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노인 인구가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더 오래 살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서구화된 식생활, 저희가 이제 먹는 음식들이 다 기름지고 짠 음식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한 몫을 하게 되겠고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성인병이 가장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근데 30대, 40대, 요즘에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증가하는데, 요즘에는 젊은 분들 중에서도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분에서도 이런 망막혈관 폐쇄가 일어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망막혈관 폐쇄는 어떤 종류가 있고 치료가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혈관에 대한 내용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맥, 정맥, 뭐 심장에 대한 거는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쉽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동맥이라 함은 이제 심장에서 나오는 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망막에도 동맥과 정맥이 있는데, 망막에 동맥이 폐쇄되는 경우, 그리고 망막에 정맥이 폐쇄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게 되고, 망막의 동맥 중에서도 중심이 막히는 경우가 있고, 또 그 곁다리인 분지에 있는 동맥이 폐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맥도 마찬가지로 중심이 막히는 경우가 있고, 그 주변부에 분지의 망막이
폐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총 4질병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망막 동맥 폐쇄입니다. 먼저 중심 망막 동맥 폐쇄라고 해서 망막의 모든 동맥이 막힌 상태를 표현하게 됩니다. 10,000명 중에 1명 정도로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사실 유병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질병이지만 이제 한번 생길 때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게 됩니다. 60대 초반의 남성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편측성으로 해서 양쪽에 동시에 생기는 것은 아니고 한쪽 눈만 생기고 반대쪽 눈은 잘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상으로는 일과성 흑암시라고 하여서 저희가 생활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눈이 안 보인다거나 왼쪽 눈이 까맣게 안 보여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통증이 없기 때문에 이쪽이 이렇게 잘 안 보이지 하고 며칠 뒤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은 원인은 무엇이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전신질환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색전이나 혈전,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흔히 생각하는 이제 성인병들에 의해서 생기는데, 심장질환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심장질환 검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30세 미만의 환자들에서는 사실 심장에 문제 있기보다는 편두통이나 다른 심장질환 혹은 외상에 의해서 이렇게 동맥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 형광 조형술로 촬영한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하얀색 선은 다 이제 혈관이 잘 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밑에 보시면 이 검정색 선들은 이제 혈관이 있지만 그쪽으로 실제로 혈류가 흐르지 않는, 즉 막힌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곳은 막혔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영양분이나 산소가 가지 않아서 그 부분의 주위에 있는 망막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잘 시력이 보이지 않게 되죠. 망막 동맥 폐쇄가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홍채 신생혈관이라는 발생이 높게 생기는 것입니다. 홍채 신생혈관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 흔히 말해서 저희 눈에 보시면 동양인은 갈색으로 보이고 외국인은 서양인은 파란색으로 보이고 한 게 바로 이제 홍채 색깔 때문에 그런데, 이 홍채라는 갈색 부분에 신생혈관, 즉 나쁜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나쁜 혈관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반 혈관들과 다르게 탱탱하지가 않고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도 터져버려요. 그러면 이 눈 안에서 피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되죠. 그래서 피가 나면 이제 녹내장도 잘 생기고 이외에 여러 합병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분지망막 동맥 폐쇄입니다. 중심이랑은 다르게 동맥의 일부분이 막힌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망막 동맥 폐쇄의 약 3분의 1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 시력 예후는 비교적 좋다고 하는데 중심 망막 동맥 폐쇄랑 비교했을 때 비교적 좋은 시력이 나오는 거지, 이제 좋다고 해서 확 잘 보이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다시 보시면 전체적으로 주황색으로 있고, 아까 사진과는 다르게 이 중심 부분 황반이라는 부분이 빨갛게 보이진 않아요. 즉 이 부분은 그래도 잘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같은 사진을 이제 조영제를 넣어서 찍어본 형광 촬영을 했을 때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들은 모두 혈관이 잘 통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검정색 부분은 조영제가 들어가지 않는, 즉 막힌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이제 혈관이 막혔다고, 폐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망막 정맥 폐쇄입니다. 시력 상실을 야기하는 이제 눈에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그런 망막 혈관 질환 중에서 당뇨 망막병증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동맥 폐쇄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원인이 이제 고혈압이 되겠고, 그 외에도 당뇨병이나 혈액 질환, 동맥경화, 그 외에 이제 고령이나 음주, 흡연, 좋지 않은 식습관에 의해서도 이렇게 정맥 폐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동맥경화가 되겠고요. 그 다른 나머지의 원인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망막 정맥 폐쇄에서도 중심이 있고 분지가 있는데 먼저 중심 망막 정맥 폐쇄를 보시면 망막의 거의 모든 정맥이 다 막힌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0.1에서 0.5%의 유병률을 갖는데 이는 한 1000명에 1명에서 5명 정도, 아까 중심 망막 동맥 폐쇄는 10,000명에서 1명이었기 때문에 한 10배 정도는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60대 초반의 남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병률이 높게 되고요. 갑작스럽게 중심 시력이 감소돼서 오시면 이제 망막 정맥가 폐쇄된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중심 망막 정맥 폐쇄의 허혈성과 비허혈성 이렇게 나뉘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허혈성인 경우에는 이제 산소가 없어서 다 죽어버리는 경우로 이제 비허혈성보다는 시력 예후가 더 나쁘게 되고 비허혈성으로 오신 분들도 그 중에 한 30%는 허혈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주황색의 원형의 이제 빨간색의 혈관들이 보이는데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진과는 조금 다르게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이런 빨간색의 이런 점들이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전체적인 정맥이 막혀서 다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 혈관들이 깨끗하지 못하고 이렇게 점상 출혈처럼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밑에 사진은 조금 더 그냥 보기만 해도 심각해 보이는 사진이죠. 예전에는 정상적인 사진에 이렇게 주로 주황색이 많았는데 이 밑에 사진은 거의 이제 빨간색으로 반 이상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눈 안에 있는 혈관이 이제 다 터져버려 가지고 주변에 피가 이렇게 망막에 가득 찬 모습으로 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같은 사진에 조영제를 넣고 찍은 사진인데 조영제를 넣고 찍으면 혈관만 하얗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얗게 이쁜 모양이 아니라 조금 지저분하게 보이면서 이렇게 좀 검은색 부분도 좀 보입니다. 다음은 분지 망막 정맥 폐쇄입니다. 망막 정맥 중에 어느 일부분이 이제 막힌 상태로서 눈 중풍 중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중심 망막 정맥 폐쇄랑은 다르게 이제 분지 일부분이 막혀서 터지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주로 60대, 70대 환자분들이 가장 많으시고 역시나 편측성으로 양쪽에 다 같이 오지는 않고 한쪽만 눈이 터지게 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증상은 다른 망막 정맥 폐쇄나 동맥 폐쇄랑 마찬가지로 중심 시력이 감소하게 되고 시야의 한 부분이 소실되는 안 보이는 현상이 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것도 왼쪽 눈이신데요. 여기에 동그랗게 시신경이 있고 여기 혈관들이 빨간 선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중앙에 약간 거무튀튀한 황반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또 아까의 사진과는 다르게 이렇게 마치 불꽃 모양처럼 이렇게 혈관이 터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황반이라는 시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를 저희가 CT 촬영, 그래서 단층 촬영을 해서 본 사진이 바로 이 밑에 있는 검은 사진입니다. 시신경이 이렇게 이쁘게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올라온 황반이 부은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런 현상은 망막이 폐쇄되어서 황반이라는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황반이 붓기 때문에 시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먼저는 전신질환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큰 원인이 고혈압이랑 고지혈증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떠한지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과를 방문하셔서 피검사도 하고 혈압도 재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고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아니면 고지혈증이 많아서 혈관에 기름이 많이 껴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한쪽 눈이 문제가 생겼다면 다른 눈도 또 그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적으로라도 전신질환적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저희가 약을 하루에 한 번 혹은 하루에 2번 이렇게 드시도록 권유를 드리는데, 이 약은 혈액순환을 돕게 되고 반대편 눈이 이런 폐쇄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약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안군의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안군의 주사에는 항체 주사와 스테로이드 주사 이렇게 2개가 나뉘는데, 이 항체 주사라는 것은 최근에 굉장히 눈 안에 주사를 많이 하게 되고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굉장히 혁신적인 주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폐쇄됐을 때 쓰는 주사는 혈관이, 나쁜 혈관들이 눈에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항체 인자가 들어있는 주사를 눈에 놓게 됩니다. 왼쪽의 그림은 정상적인 황반의 모습입니다. 황반은 저희 시력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인데, 이 부분이 정상은 이렇게 오목하고 선들이 굉장히 이쁘게 나열되어 있어요. 반면에 폐쇄로 인해서 황반이 붓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오목하지 않고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 중간에 이렇게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주사를 권해드리고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오른쪽 주사처럼 완전히 정상이 되지는 않지만 부종이 빠지고 시력을 조금 회복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황반에 부종이 있고 이것이 이제 치료에 맞게 되면 저희가 항체 주사를 맞으라고 권유를 하게 되고, 꼭 필요한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합니다. 다음은 스테로이드 주사인데, 항체 주사가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눈 안에 주입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는 저희가 피부과에서 연고를 받는 것도 사실 스테로이드고,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약제예요. 하지만 스테로이드 자체가 눈의 안압이라는, 이제 눈에 얼마나 이제 딱딱한지, 이렇게 팽팽한지 이거를 이제 측정하는 도구인데, 그 눈의 안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스테로이드를 쓰진 않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범망막 광응고술이라는 레이저 치료입니다. 레이저 치료는 저희가 혈관이 터졌을 때 바로 시행하지는 못해요. 레이저 치료는 굉장히 나중에 치료를 하게 되는데, 레이저 치료의 목적은 신생혈관, 즉 나쁜 새로운 혈관들이 발생하는 위험도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건 역시 눈에 이제 조영제를 넣고 이제 혈관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나 이렇게 찍은 형광 안저 촬영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검정 부분은 비관류 부위로 피가 이제 잘 통하지 않는 부위입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가 통하지 않는 곳에는 나쁜 혈관이 자꾸 자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냥 사진에서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다 저희가 레이저 치료를 해드립니다. 레이저로 여기를 흔히 지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져버리면 이곳으로 새로운 혈관이 나오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추후에 추가적인 망막 혈관 폐쇄나 혹은 피가 터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망막 동맥 폐쇄 같은 경우는 사실 눈에 동맥이 딱 폐쇄됐다 하면 사실 90분에서 100분,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일어나요. 이 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동맥이 막혀버리면 이 부분은 굉장히 회복이 어렵고, 저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안구내 혈류 증가를 위한 안구 마사지도 하고 전방 천자라는 시술도 하고 고농도의 산소를 흡입하게 해서 환자분이 빨리빨리 산소를 흡입하게 하는 치료도 하게 되고, 혈전 용해제나 섬유소 용해제에 주사를 하기도 하고 혈관 확장제를 구후 주사나 전신 투여도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큰 효과를 보지 못해요. 보통 2시간 안에 이미 동맥은 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치료를 해도 이미 막힌 혈관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시간이 이미 늦었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부분들은 다 죽게 됩니다.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력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이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환자분들이 오시면 더 이상의 시력 회복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반대쪽이 다시 이렇게 동일한 동맥 폐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심장내과를 보시라고 저희가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음주 관리, 술은 적게 드실수록 좋으시고, 규칙 적인 운동은 시간을 내서 하기가 어렵다면 여기가 지금 이제 7층인데 7층까지 걸어 올라오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심장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금연하시는 것이 항상 맞는 이야기고요. 스트레스 관리는 요즘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술로 푸시거나 담배로 푸시지 마시고 열심히 계단을 오르시거나 땀을 내시면 조금 더 기분이 좋으시고 이런 망막혈관 폐쇄도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시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정기 검진이에요. 내 눈이 어떤지 사실 안과를 가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가 내과나 이비인후과나 자주 가게 되지만 사실 안과 내 눈이 뭐 그렇게 안 좋은가?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특별히 통증이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내 눈 상태가 어떤지는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조금 다른 시력이 나타나거나 뭔가 눈이 좀 침침한데 조금 어디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있으시면 바로 정기검진을 하러 오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였고, 오늘은 망막혈관 폐쇄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보았고요. 생각보다 이제는 흔하게 생길 수 있고 언제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망막혈관 폐쇄 질환은 눈 질환 중에서도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질환이 있지만 흔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주 오셔서 검진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